안녕하십니까, 조여사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인가요?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?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나요?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나요? 저는 며칠 전에 아주 충격적인 분을 봤습니다. TV에서요. 근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? 저런 삶을 사는 분도 있구나 하면서 제 자신을, 제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게 되더군요. 한평생 살면서 이분이 이름이 세 가지예요. 용현, 시돌, 요한.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이분은 한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습니다. 남을 위해서 삽니다. 타인을 위해서 삽니다. 여러분들 나 자신 말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그거는 항상 남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장섰습니다.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분이 또 앞장섰습니다. 이분은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그 위험한 데 앞장서서 구조활동을 해서 같이 구조활동을 했던 분이 이분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. 너무 열심히 구조활동에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했다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. 그분들이 다.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항상 앞장서서 도왔고요. 억울한 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분이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한평생을 이 사람은 삽니다. 그러다가 자기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. 없어져요, 이 사람이. 그래서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고 도대체 어떻게 됐나,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,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찾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옛날에 그 민주화 운동 그런 데에 앞장을 섰고 군대에서 정연관이라는 상병이 훈련을 받다가 죽었어요. 죽었는데 군대에서는 그냥 훈련 받다가 쓰러져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장례를 치를 거 아닙니까?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전후에 이 정연관 상병 집에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집에를 아무도 못 오게 합니다. 거기 조문객들도 못 오게 해요.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부모님들 만나서 정연관 상병은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.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그 부대에서 여당 찍으라고 그랬는데 이 정연관 상병이 야당을 찍었답니다. 그래서 구타를 당해서 맞아서 죽었다고 이 부모님들한테 알려줍니다.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정연관 상병 그 의문사 진상규명을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. 그래서 앞장서서 하다가 국회에서 청문회가 만들어지고 특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끝내 이 정연관 상병이 구타로 죽었다는 거가 밝혀졌습니다. 진실이 밝혀진 거죠. 옛날에는 왜 그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군대 상관이 찍으라는 데를 찍어야 된답니다. 옛날에 그랬다 하더라고요. 저는 뭐 군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. 근데 이 상병이 거기서 찍으라고 그런데 안 찍어가지고 그렇게 구타를 당해서 죽은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진상이 밝혀졌잖아요.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없어졌어요, 이 사람이. 어디론가 사라졌어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투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고 그러면 신변의 위협이 느껴졌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신부님이 그 강원도 산골 거기 가서 어떤 또 신부님을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분이 강원도 봉화치 산골로 들어가서 산속에서 자연인이 돼서 살았어요. 자연인이 돼서 사는데 이분이 옛날 세상에 이런 일이 옛날에 나왔었더라고요. 그 방송에 보니까 잠깐 그 대목이 나와요. 근데 그분이 그 산속에서 삶이 완전 수염 이렇게 텁석부리로 수염 기르고 산속에서 진짜 동화처럼 살아요. 풀하고도 얘기를 하고 지렁이하고도 얘기를 하고 참새들도 배 위에다가 쌀을 얹어놓고 그냥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해서 땅바닥에 누워 있어요. 그럼 진짜로 참새가 와서 배 위에 앉아가지고 그 쌀을 먹어요.
흙을 만지면서 흙도 무슨 뭐 호미 뭐 이런 걸로 풀 뽑고 절대 그렇게 안 해요. 그냥 손으로 다 해야 되고 흙을 한우컴 해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면서 흙에서 그렇게 향기가 난대요. 그리고 지렁이가 밭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 지렁이들하고도 얘기를 주고받고 그렇게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. 그러면서 벌레도 안 잡아요. 그냥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남는 거는 또 자기가 먹고 남는 거는 또 읍내로 소쿠리에다 짊어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삽니다. 이렇게 살다가 이분이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또 다 앞장서서 도와줘요.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얘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, 그분을. 근데 이분이 또 없어졌어요. 그 봉어치에서. 그래서 이 SBS 스페셜팀이 찾아 나섰어요. 어떻게 된 건지 알만한 사람을 다 수소문을 찾아다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러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소식을 몰라서 그분들도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. 근데 찾았어요. 찾기는 찾았는데 그걸 보고 저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. 강원도 요양병원에 계시더라고요.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휠체어를 타고 말도 안 돼요. 반신마비가 돼서 반신을 못 쓰는 거예요. 그러면서 소통이 안 돼요. 말이 안 돼요. 이렇게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그러고 계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산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혼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등산객이 지나가다 발견했대요. 그래서 그 등산객이 발견했기 때문에 병원에 옮겼는데 반신마비가 그렇게 된 거죠.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래요. 근데 이 사람은 또 TV에 잠깐 뭐 출연해서 나와서 출연료가 생기면 그것마저도 다 기부를 하고 한평생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.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나한테 뭐 입속이 있거나 나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PD님이 질문을 했대요. 왜 그렇게 한평생 타인을 위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그렇게 사셨냐고.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글로 써서 PD님한테 보여줬어요.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다. 이렇게 썼어요.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먹먹해지더라고요. 그렇게 한평생 남을 위해서 살고 지금 몸이 또 그 지경이 되고 기초수급자로 그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런데도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한평생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썼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충격을 받고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답니다. 이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훈장을 주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분은 의인이고 이분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. 이제는 이 방송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런 분이 세상에 있는지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. 모든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아,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. 그래도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. 진짜 너무 감사하다.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이 세상에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충격입니다. 용현, 시돌, 요한 이분의 삶을 우리는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.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남은 여생을 그분이 외롭지 않게 이분을 도와드리고 그래서 이분은 남은 삶을 후회스럽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합니다. 여러분들 그분의 그런 선행과 그분이 남을 위해서 살아온 그 삶을 제가 자세하게 소속들이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. 방송을 못 보셨다면 방송 자료를 찾아서 한번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? 제가 속속들이 제대로 전해드리지를 못하는 게 제가 안타깝습니다. 저는 용현, 시돌, 요한님께 얼른 쾌차하셔서 우리 앞에 다시 서주기를 간절히 빕니다. 감사합니다.